네, 안녕하십니까. 우승택입니다. 173페이지. 음의 돈, 양의 돈, 그런 거 없어요. 지난번은 음의 돈, 그 전에는 양의 돈 했는데, 오늘은 음의 돈, 양의 돈, 그런 거 없어요. 이렇게 또 썸네일로 시작합니다. 왜 그런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뭐 4만 불 정도, 3만 불 때 지금 한 3만 3천 불 정도 하죠. 비트코인 40만 불까지 간다 그랬다가 이제는 또 만 달러까지, 만 불까지 간다 그랬다가, 이게 금융 쪽에 있는 사람들은 입으로는 팔고 손으로는 사고, 입으로는 사고 손으로는 팔고, 그런 거 많이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럴 때는 이렇다고 얘기하고 저럴 때는 저렇다고 얘기하고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하면서 합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금융시장에서는. 한번 왜 그런지 한번 보죠. 이 뭐 가운데 아시는 거, 이게 태극은 다 아시죠? 음의 돈, 양의 돈이 있어? 그럼 태극이죠. 음의 돈, 양의 돈이 없어? 그 이전이야? 그럼 무국이죠. 근데 음의 돈, 양의 돈이 있긴 있는데 맨날 바뀌어? 그러면 삼태극이죠. 태극은 코스모스로 딱 음과 양이 안정되어 있는 상태. 이것이 어떤 계기에 의해서 혼란 상태로 가는 무국. 무국이지만 혼란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것이 정해지기 위한 전 단계라고 볼 수 있죠. 카오스 단계가요. 지금 우리가 종이화폐로만 계속 쓰다가 지금은 디지털 화폐, 가상화폐, 그러니까 종이화폐, 디지털 화폐, 가상화폐. 디지털 화폐하고 종이화폐는 법정화폐고, 그 다음에 이 가상화폐는 민관화폐죠. 이런 것이 막 바뀌고 변화하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양이 있다, 음이 있다. 음양은 있지만 정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주제가 그러합니다. 오늘 본문은 한단 또한 장수와 하수 사이에 있는 큰 고을로서 북쪽으로는 탁에 통하고 남쪽으로는 정위가 있다. 정위의 풍습은 조와 비슷하나 양노에 가까우므로 다소 중후하고 절조를 숭상하는 면이 있다. 참 이 사마천 이 뽕알 없는 할아버지는 참 인류 역사상 최초로 이 역사 왜곡을 아주 뭐 편년체로 쫙 하기 때문에 역사 왜곡을 많이 해요. 뭐 지난번에 뭐 은나라 거기는 뭐 남자들도 건달, 여자들도 건달 이런 식으로 하다가 또 여기는 또 갑자기 뭐 이렇게 바로 옆 동네인데 절조를 숭상하는 면이 있다 그러고, 복상 사람들은 진정 왕 때문에 임금과 함께 야왕으로 옮겨갔는데 야왕 사람들은 기계를 소중히 알고 임엽의 풍이 있는데 그게 다 위의 유풍이다. 왜 이런 소리를 이 뽕알 없는 할아버지가 썼느냐? 이 정나라, 위나라 이런 나라들이 전부 다 그 진나라에서 갈려진 나라들입니다. 그러니까 한족들, 화족들의 나라죠. 요즘 굉장히 시끄러운데 한번 여기가 어딘가 볼까요? 지금 여기 이제 그 진나라가 있고 한나라, 조나라, 이렇게 위나라. 요 위나라하고 조나라 사이에 있는 게 한단, 감단. 바로 요 지역입니다. 지금 요 지역 제일 밑에 있는 게 이제 한단이죠. 여기가 지금 한단이 중국에서 우리나라의 미세먼지의 주범이 한단에 있는 중화공업단지입니다. 여기서 미세먼지 엄청 나오죠. 온실가스 배출량 세계 최고로 높은 바로 그 지역이고, 지금 태풍 6호로 좀 위험한 그런 지역이 한단. 이 동네가 아주 뭐 좋다. 지금 이렇게 우리 사마천 할아버지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한국하고 이렇게 되니까 여기에 중화학공업단지가 제일 많으니까 뭐 미세먼지가 그냥 뭐 이 서울 쪽으로 해갖고 이 한국의 충청도, 전라도 이쪽으로 그냥 아주 작사를 내는 그런 거죠. 여기 날씨가 어떠냐면 바로 이렇죠.
서울에서 그냥 매캐한 미세먼지가 꽉 찬 날 중국은 하루 전부터 스모그로 완전히 덮여 있는데 그게 미세먼지가 이제 북서풍을 타고 올라오죠. 이런 중화학공업단지가 우리나라 울산처럼 바닷가에 있는 게 아니라 내륙 쪽 강을 끼고 있기 때문에 이게 허베이성에 있는 데서 여기서 나오는 초미세먼지는 서울의 8배, WHO 권고 기준의 23배, 아주 어마어마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것이 북경도 덥고 우리도 덥고 하는 바로 그 지역이 지금 우리가 오늘 공부하는 한단입니다. 여기가 지금 7월 26일, 27일 이렇게 8월 초까지 해서 지금 태풍이 온다 그래갖고 지금 비상이 걸린 지역인데요. 일기예보 같은 거 보게 되면 유럽 중기예보센터, 미국 기상청, 독일 기상청에서 지금 필리핀 앞바다에서 시작된 태풍 6호가 지금 유럽은 상하이를 거쳐서 중국 내륙,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한단 이쪽으로 치고 들어간다고 얘기하는 거고, 미국은 아니다. 그 상해에서 저기 한국 서해안 쪽으로 빠져나간다. 독일도 미국하고 뭐 비슷하게 하지만 한국 서해안이 아니라 이제 중국 상해에서 좀 바닷가를 타고 올라가다가 바레만 쪽에서 소멸한다. 지금은 추측이고 이제 날짜가 가까워질수록 그 일기예보가 정확히 되겠죠. 당장 이제 7월 26일, 27일, 28일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는 아주 지금 굉장히 민감한 그런 지역입니다. 여기에 그 며칠 전에 장저우에 뭐 홍수가 크게 났죠. 여기 이제 그 애플의 아이폰, 대만의 폭스콘이 생산하는 그 아이폰 공장도 이번에 장저우 홍수에 아주 물에 팍 잠겼다고 그러는데 어느 정도인지 직원만 한 35만 명이라는데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마천 할아버지가 얘기한 요 한단, 그 다음에 위, 정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서 여기 있는 사람들을 뭐 굉장히 여기 중산국 이쪽 있는 사람들은 안 좋게 얘기하다가 갑자기 여기 와서는 굉장히 좋게 얘기하는데 요 진나라 한나라에서 살던 사람들이 와서 만드는 나라, 중국 내륙 지방의 나라. 그러나 이 정나라라는 데가 이제 오늘 우리 공부하는 테마가 펼쳐지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장저우 뭐 아시다시피 허난성 장저우에 여기 4.9km짜리 터널에 아주 뭐 물이 다 잠겨서 뭐 중국에서는 12대가 12명이 죽었다 그러지만 몇천 명이 죽었는지 모르겠다. 이 정도로 뭐 다 막혀서 우리 작년에 부산의 짧은 지하도에서 어머니하고 딸하고 죽었었죠. 그런 거와 유사한, 그러나 그거보다 몇천 배 되는 사고가 지금 중국에서 일어났는데 바로 이 지역입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지금 이제 한국에 있고 여기 보시다 보면 한단시 보이시죠? 한단시 보이시고 이번에 그 물난리 난 정저우시 보이시죠? 지금 태풍 6호가 이 상하이를 해서 지금 이게 산동성 쪽으로 다시 정저우로 올지 안 그러면 베이징 한단 쪽으로 가게 될지 지금 모른다 그러는, 이 한단에 그렇게 중화공업단지가 많으니까 이게 산동반도를 거쳐서 한국으로 참 이렇게 오는 바로 그 지역입니다. 태풍이 지금 어디로 갈 것인가 아주 뭐 굉장히 민감한 지역인데 아마 월요일날 혹은 뭐 월요일날 되면 윤곽이 잡히겠죠. 아유, 그래도 사람들이 많이 다치지 않고 죽지 않아야 될 텐데 참 큰 비는 하늘에 뜻이 있는 거라고 예전부터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지켜봐야죠. 지금 우리가 여기도 다시 보이시면 여기 한단이라고 위에 보이시죠? 노랗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정저우시, 저우커우시 여기 보이죠? 지금 고기압하고 저기압이 있지만 여기 비구름대가 이렇게 모여 있기 때문에 지금 태풍 6호가 이렇게 와서 상하이를 거칠 때 여기 비구름을 건드리게 되면 다시 한번 큰 비가 올 수도 있습니다. 한국 쪽에는 구름대가 하나도 안 보이는 그런 현상인데 참 지켜봐야죠. 예. 그리고 이제 복상, 야왕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지금 우리가 정저우시 여기 보였죠? 정저우시 보이고 홍수 허난성에서 홍수 크게 났고 이쪽에서도 홍수 크게 났고 여기가 바로 야왕입니다. 그러니까
한단하고 정저우하고 야왕하고는 이제 삼각 지역인데 이 동네 사람들은 사실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입니다. 참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그러는데 예전 사람들 보게 되면 지금 이게 이제 간이고 여기가 쓸개거든요. 사실 간이 이제 음의 장기고 쓸개가 양의 장기인데 뭐 양의 쓸개 제거, 쓸개 담낭 제거해 하는 수술하는 사람도 많죠. 수술하는 사람도 많죠. 그래서 지금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할 수밖에 없었던 요 정나라의 외교 정책이 사실은 왜 그러냐면 왼쪽에는 진나라, 오른쪽에는 제나라, 위쪽에는 연나라, 아래쪽에는 초나라 전국시대의 4대 강국 속에 쌓여 있었기 때문에 이 위나라, 조나라, 한단 이 지역 사람들은 참 굉장히 외교 정책을 잘 써야 되는 그러한 그러니까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러한 상황이었죠. 외교를 아주 정나라는 잘했다. 이렇게 이제 그러면서 나라를 잘 지켰다라고 하죠. 근데 예전 사람들은 동양의학 같은 거 보면 도대체 이 사람들이 실제로 사람을 해보나 해봤나? 그러 싶을 정도로 이 사람 인체도 같은 거를 보면은 뭐 너무나 터무니없는 그림들을 많이 그려놨는데 도대체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하는 것은 뭐가 간에 붙었다가 쓸개에 붙었다 하는 것일까? 라고 이걸 제가 뭐 알만한 분들한테 다 물어봤는데도 그거 그냥 이익이 되는데 가서 붙는 거 아니야? 그냥 하는 말이지.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세상에 그냥 하는 말이 있나요? 간에 붙었다 위에 붙었다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제 생각에는 아마 그게 비장의 어떠한 기능, 비장의 기능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자라고 할 수도 있고 췌장이라고 할 수도 있고 심지어 머리의 뇌라고도 할 수 있고 어떤 우리 몸 안에 어떤 비장이 하는 기능을 보면 분명히 이제 지금 뭐 해부도 같은 거 보면 위 바로에 있는 거 이렇게 그린 거 보면 뭐 췌장이 맞는 건 같아요. 췌장이 많이 있는 것 같지만 그 기능을 보게 되면 꼭 췌장이라고 이자질화라고도 할 수 있고 또 소화와 관련이 있으니까 간에 붙었다가 쓸개에 붙었다 하는 것은 십이지장으로 내려가기 전에 췌장을 거쳐서 이루어지는 담낭관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기운의 작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하는 이 참 절묘한 비장의 기운 그것이 바로 정나라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서방의 진나라, 북방의 진나라, 동방의 제나라, 남방의 초나라 이게 4대 강국에 둘러싸여 있었기 때문에 지정학적인 요건으로 이제 여러 나라들의 그 표적이 됐는데 지금도 여기서 중국의 중화학공업단지라든지 뭐 여러 제조업단지가 이 좋은 강을 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산업단지 있는 것처럼 예전에도 여기에 산림 자원이 좋고 연못이 좋고 호수가 좋고 전략, 교통, 경제 모든 건에서 천하의 요지 및 길목에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한국처럼요.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의 가운데 있었던 것처럼 그래서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잘했죠. 우리나라는 과거에 보면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할 필요는 없었었죠. 일본이 못 살 때까지는. 그런데 일본이 갑자기 잘 살고 난 다음에는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를 못 해갖고 나라를 통째로 빼앗기고 참 전 국민이 노예로 남성은 남성대로 노예로 여성은 여성대로 노예로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우리 역사 하나도 못 배우고 외놈 역사 배우고 왜곡된 역사 배우고 우리 스스로 우리 조상을 부정하고 참 이런 슬픈 일들이 있었죠. 그거를 이제 참 극복을 해 나가야 되겠죠. 근데 왜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이 정나라 위나라 이 제가 감단 여기를 했냐면 중국 사람들이 쓰는 제가 한 20년 전에 봤던 후훅
그러니까 얼굴이 시커멓고 두꺼우면 출세한다. 수불요피, 필사무의. 나무가 껍질이 없으면 죽는 것은 의심할 바 없지만 인불요검 천하무적. 사람이 염치만 없으면 천하무적이 된다. 얼굴에 철판 깔으면 천하무적이 된다. 요즘 이런 정치인들, 이런 언론인들 굉장히 많죠. 일본에서는 뭐 대표적인 사람이 풍신수길이었죠. 참 키가 풍신수길이 140cm, 덕청가강이 159cm, 오다 노부나가가 170cm였다는데 항상 이 사람을 원숭이라고 불렀죠. 근데 이 사람이 뭐 일본을 다 거진 통일하고 한국을 뭐 7년간이나 그렇게 괴롭힐 정도로 외모와는 상관없이 그 참 희대의 영웅이었죠. 개인적으로는 불행해졌지만 이런 사람들, 정말 얼굴에 철면피를 깐 사람들이 기업에서도 정치에서도 언론에서도 미국이나 한국이나 중국이나 참 성공하는 이 시대. 이 시대가 사람이 잘못된 게 아니라 이 시대가 그렇다. 태극, 무국, 환극에 지금 환극에서 무국으로 바뀌는 시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중단기적으로 성공하고 개인적으로만 나중에 불행해지죠. 그러나 조직은 키우죠. 히틀러가 그랬고 모택동이 그랬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그랬고 가만히 보면 자기 나라 백성 힘들게 하고 자기는 나중에 결국 불행해지지만 어찌됐건 그 응축된 힘으로 조직은 커지고 그런 일이 있죠. 지금 뭐 염치 없는 사람들이 많이 성공하죠. 어쩌면 사람이 저럴 수가 있나라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텔레비에 많이 나오는데 중국에서는 우리가 어쩌면 사람이 저럴 수가 있나 그렇게 자녀들을 가리키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가리키죠. 책에 있는 얘기는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러지 말라라는 걸 남아있는 거지 중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과 같은 인생관을 지도자들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기업하는 사람들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불요피, 필사무의, 인불요검, 천하무적 대처는 해야죠. 사실 뭐 우리나라는 이제 북한 공산당, 중국 공산당도 두렵고 외놈들도 두렵지만 공산당에 대한 준비는 많이 돼 있는데 이 일본에 대한 준비는 아직 부족하죠. 그냥 뭐 위험을 한다고 되는 거 아니고 공산당에 대해서는 몇십 년간 싸워가면서 이 국민들 나름대로 그래도 어느 정도의 노하우가 있는데 일본에 대해서는 지금 일본을 어떻게 우리가 당하지 않으면서도 우리 지도하에 친구로서 이웃으로서 잘 끌고 나가느냐 우리가 힘이 있어야 되는데 일본에 대해서도 준비를 굉장히 잘해야 되죠. 싸우지 않기 위해서는 준비를 잘해야 되는 거죠. 위나라 정나라 붙었다. 위나라 정나라처럼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하면서 음향을 잘 쓰는 기업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테슬라, 전기자동차의 테슬라. 테슬라가 전기자동차 팔아서 돈 버나요? 아닙니다. 탄소 배출권 팔아갖고 돈 법니다. 1, 4분기에 4억 3,800만 달러 흑자를 냈지만 탄소 배출권 판매가 5억 1,800만 달러입니다. 거기다가 비트코인 팔아서 1억 달러 벌었죠. 그러니까 전기차 팔고 광고하고 이런 데서는 되려 적자가 난 거죠. 남들이 보면 자동차를 파는 것 같지만 탄소 배출권을 파는 기업 구조를 갖고 있죠. 탄소 배출권 가격이 우리나라도 굉장히 비싼데 뭐 탄소 배출권 관련 주가들 우리나라 보게 되면 그린케미칼 4배 올랐고 캠트로스 뭐 2.7배 올랐고 에코프로 2.4배, 에코바이오 2.3배, 세종공업 2배, 글로벌 SM 2배, 한서울홈데코 2배. 탄소 배출권이 앞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고 특히 우리나라 이 철강 자동차가 우리나라 주 수출업종인데 여기서 이제 탄소 배출권 그 벌금을 많이 내야 되죠. 이 탄소 배출권에 대해서도 지금 증권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많이 생기게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너무 강론으로 가게 되면 큰 공부를 못 하십니다. 그래서 강론 공부는 제가 조금만 말씀드리고 일단 총론, 근본, 원리, 개념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탄소 배출권 선물 시장에서 보게 되면 굉장히 많이 올랐죠. 2017년에 뭐 한 10배 올랐고 2020년 대비도 지금 뭐 2배 이상 올랐죠. 선물 시장을 보게 되면 앞으로 더 오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뭐 영풍이나 고려아연 같은 회사는 뭐 동이나 아연을 재련하는 회사 같지만 물론 겉모습은 아연을 만들고 동을 만들면서 재련할 그런 거 재련하는 회사 같지만 실제로 아연을 재련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금, 은, 인듐, 황산 이런 부산물로 밖에서 보이는 양의 돈이 있고 안 보이게 벌리는 음의 돈이 있는데 그 부산물로 수입을 굉장히 많이 올리고 있죠. 고려아연 우리가 공부하는 것으로 봐도 지금 뭐 2단계죠. 2단계고 굉장히 그동안 못 오르다가 양이죠. 고려아연이 그 코스피 대비 이렇게 쫙 그러니까 쭉 0 밑으로 내려오다가 틀어 올렸죠. 그러니까 지금 상보 강도도 굉장히 좋은 아주 좋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와 지지난주 2주간에 다 이렇게 막 15만원이 뭐야 한 20만원 정도 올랐네요. 50% 이상 올랐기 때문에 당연히 조정은 받겠지만 이 회사가 지금 이제 2차 전지 산업 LG화학하고 그 부산물로 나오는 전해 동박이라든지 뭐 황산, 동판 이런 거 가지고서 기존의 재련업을 넘어서 소재 산업으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의 패러다임이 바뀐다. 그리고 굉장히 좋아질 것 같다라는 게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그 주장하는 바인데 제가 보기에도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테슬라처럼 전기자동차 혹은 고려아연이나 영풍처럼 아연이나 동 이건 양의 모습 드러나는 모습이니까 양의 돈이라는 거죠. 그러나 보이지 않는 거로 탄소 배출권 뭐 금이나 은, 부산물, 전해물질 소재가 되는 여러 가지 산업들 보이지 않는 돈 이게 음이라는 거죠. 양과 음이 나누어져 있는 게 아니라 어떨 때는 양으로 벌고 어떨 때는 음으로 벌고 돈 되는 쪽에 간에 붙었다가 쓸개에 붙었다 하는 것이 정상이다. 금융시장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다. 마치 외교를 굉장히 잘했다는 이 한단, 위, 한, 정 이런 나라들처럼 이 뽕아름나 할아버지가 그렇게 칭찬했던 나라들이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하면서 강한 쪽에 가서 붙어서 살아남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하다가 보면 부산물로 에너지가 생기는데 제가 뭐 제 얘기를 드리면 뭐 아프리카 아이들에게 이렇게 지금 이제 책을 교과서를 사서 보내는 거를 지금 1차 했고 이제 하반기에 한 번 더 할 거예요. 얘네들은 초등학생이고 얘네들은 고등학생이고 그런데 제가 얘네들한테 책을 보내는 게 목적이 아니라 결국은 얘네들한테 금융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금융교육을 시키고 한국처럼 이런 이제 컴퓨터 교육을 할 수 있게끔 이제 컴퓨터 이번에 9월 달에 한 100대 이상 정도 보낼 예정인데 컨테이너 값이 굉장히 올라서 사실 걱정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얘네들을 이렇게 이제 컴퓨터를 깔아놓고 그 다음에는 제가 뭐 토고나 이제 콩고 같은 데는 불어를 쓰기 때문에 제가 원래는 이제 이분이 저자고 이게 이제 한국어 번역은 제가 했고 불란서판도 있고 일본어판도 있고 중국어판도 있고 세계 37개국 언어로 나와 있는데 지금 이제 불란서판으로 돼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거를 잘 공부해서 얘네들한테도 컴퓨터만 있게 되면은 가르쳐 줄 수 있다 라는 것 그런 목적으로 이제 제가 공부를 하는데 가령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이제 뭐 ST큐브라는 주식을 한 120주 금요일 날인가 목요일인가 120주를 사봤어요. 뭐 우리가 공부한 대로 30주 이동평균선 딱 뚫고 올라갔죠. 2단계 주식이죠. 물론 거래량이 미흡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 회사에서 일부러 이렇게 만들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요 모습을 만들거든요, 일부러. 그래서 속임수에 걸려들 확률도 있지만 일단 모습은 이래서 제가 120 정도 사봤고, 그리고 상보강도를 보니까 상보강도도 가에서 내려오다가 틀어 올렸다. 이거는 좀 지켜봐야 되겠다. 지켜보면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이 회사가 이제 보게 되니까 원래는 IT 부품 업종인데 실제로 지금 이렇게 되는 거는 이제 그 제약 관련 면역 물질 개발해 갖고 임상 실험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환갑 진갑 다 지나서 이 공부를 다시 이렇게 깊숙이 종목 들여다보고 후배들 만나고 기업 탐방 해보려고 하는 이유는 아프리카 애들을 가리켜서 걔네들도 이렇게 누구한테 돈이나 얻으러 다니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의 경비는 금융시장을 통해서 만들 수 있는 그런 드러나는 모습을 교육업으로 하는 양의 모습을 하려다 보니까 부산업으로 제가 저의 증권 공부를 다시 하고 후배들 다시 만나고 옛날 공부했던 거 겉모습으로 공부했던 거 이제 깊게 다시 공부하는 부산물로 제가 발전하다 보니까 저도 주식 공부하고 코인 공부하고 주식해서 벌기도 하고 코인에서 벌기도 하고 그러니까 밖에 드러나는 일을 하다가 보면은 안에서 이득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말씀을 이제 드리고 싶어서 지금 이 위나라, 정나라, 음해돈, 양해돈 했는데 우리 이 화식열전 공부하시는 분들도 어떤 내가 지금 주식해서 돈 벌어야지, 코인에서 돈 벌어야지. 그거 그렇게 안 됩니다. 물론 5단계까지 공부하시게 되면 그렇게 됩니다. 5단계에서 제가 그 얘기를 말씀드릴 건데 지금 우리 거래량까지 3단계까지밖에 안 했잖아요. 돈을 목표로 돈 공부를 하게 되면 90% 성공하다가 마지막 10%에 다 까먹는다는 게 100이면 100 하는 무슨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물론 돈 벌 때 잘 쓰죠. 그런데 까먹을 때 나중에 빚쟁이로 끝난다는 게 문제죠. 그래서 양과 음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드러나는 일을 하다가 보면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수익은 생기는 것이니까 삶의 목적, 내가 삶의 목적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만약에 삶의 목적이 적당한 게 없다. 그러면 저희하고 같이 아프리카 일 같이 하셔도 좋습니다. 지금 뭐 같이 공부하시는 분 800명도 아직 안 되는데 그렇게 해서 뭐 댓글 주시면은 제가 즉각 답은 못 드리더라도 아무튼 같이 동참해서 같이 공부하는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양의 모습의 일을 하다가 보면 돈은 음으로 생기는 이치를 정말 아시게 될 겁니다. 제가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코인도 지금 뭐 여러 가지 코인이 많잖아요. 여러 가지 코인 가상화폐도 있고 또 미국 연준에서 디지털 화폐도 만든다 그리고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지금 외국계 은행에서도 준비하는데 일반적인 스테인 코인은 뭐 가격이 별로 변동이 없잖아요. 1달러, 1유로에서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러나 스테이블 코인과 가상화폐를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코인이 지금 준비되고 있는 것으로 있는데 이미 전 세계 시장에 나와 있습니다. 한 5배, 뭐 기본 100배는 다 오르겠죠. 비트코인처럼 그렇게 뭐 어마어마하게 오르는 거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화폐의 기능, 화폐의 역사를 경제학적인 관점이 아니라 사회학자, 인류학자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코인 시장은 앞으로 증권 시장보다 더 커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어느 코인을 언제 사느냐 이 공부를 양의 일을 하시다가 보면 음으로 부수적으로 얼마든지 버실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양으로 돈을 벌 때도 있고 음으로 돈을 벌 때도 있고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하는 그런 정나라라는 이 한단, 위나라, 정나라 이 뽕알 없는 사마천 할아버지가 이렇게 칭찬을 많이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공부하는데 적용해 보자.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